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는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 서식을 먼저 들여다보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시면 자, 위에 탭이 4개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 4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4개 탭 중에 일반적으로 세무위급의 한 탭, 뭐 세무위급은 2탭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이 탭별로 하나씩 다 볼 건데 자,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봤더니 앞면 많은 글자가 들이 적혀 있죠. 지금 이 글자는 여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때에 54번 불공이라고 해서 불공제 사유할 때 봤던 이 내용들이잖아. 이것 때문에 불공제 사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예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내용들이죠. 그럼 방금 여기에 54번 불공이라고 한 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의 불공제 사유인 거지 신용카드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방금 막 했잖아. 신용카드인데 불공제 사유는 아이퍼까지 신고할 때 안 들어온다고 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서식에도 보면 대놓고 세금 계산서라고 얘가 적혀 있죠. 지금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매입부만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신고도. 그럼 자,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여기까지만 잘 안다는 거야. 우리 개인적으로 썼다. 뭐 대표이사가 뭐 골프채 샀다. 그럼 54 불공하던 거하고 천시시초가 차량 구입하거나 유류대 넣거나 수리하거나 혹은 거래처에 접대하거나 혹은 면세 사업에 쓴데 아니면 토지 뭐 철거공사래.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는 건데 그럼 얘만 신경 쓰면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라.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를 보면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과세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팔면 물건 팔고 돈 받으면 부가가치세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필요한데 공급받는 자는 여러분이 사업자면 저한테 부가가치세 주고 여러분이 돌려받으러 여러분이 알아서 갈 거죠. 안 가면 부가가치세법이 소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준 날짜인 작성일자 얘가 공급식이죠. 그리고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그리고 알아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자, 방금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장난치는 게 뭐냐면 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이 누락됐대요.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거는 누락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 여기는 공제 안 되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거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래서 신고하고 있는데 공제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에 공급 일자가 누락됐대요.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작성 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랬죠. 공급 일자는 그 아래에 물건마다
준 날짜 쓰거나 안 쓰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애가 공급일자예요. 그럼 공급일자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글을 잘 보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라는 말은 빠뜨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오를 한 거예요. 실수로 잘못 썼는데 다른 걸로 확인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했는데 착오로 잘못 쓴 거예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든 뭐든 금액을. 근데 세금계산서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대요. 이건 착오잖아. 누락 빠뜨린 게 아니죠.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여러분들이 얘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입력을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자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측에 51번 여기 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칸이랑.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얘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에 50번 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자 우리 이거 작성하고 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교재 457페이지를 펴고 기본 예제 가지고 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3005번 회사에서 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사실 우리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 매입매출 전표를 여기에서 입력해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입력을 하면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불공제 사유 있는 쪽 그 불공제 사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임명세에서 방금 제가 50번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여기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가시고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누락한 게 한 매 있고 54만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표현 안 해도 어느 쪽이든 누락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한 매에 54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 두 번째 가사 관련 사용분이 한 매 78만 원 있네요. 가사 관련 사용이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서 한 매 78만 원이다. 다음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주유대 세매 15만 원. 그럼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세매 15만 원이다. 다음 업무 무관 지출이 한 매에 22만 원. 이번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네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하나 더니까 두 매로 바꾸고 22만 원 더하면 100만 원 되네요. 그러면 100만 원이다라고 금액을 바꿔주고 다음 면세사업 지출분이 4매가 있고 350만 원. 그럼 면세사업 관련 4매 350만 원이다. 자, 다음 접대비 관련 지출분이 6매 420만 원. 그럼 접대 관련 6매 420만 원이다. 쉽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이 서식 작성은 끝이 났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을 열어보면 16번 클릭하면 50번 칸에 방금 그 금액 전체 합계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 54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오고 그냥 불공제 사유인 여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래서 여기 50번 칸하고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7700번 회사로 가고 자, 7700번 회사에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한미상사 주식회사의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한미상사 주식회사의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수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이다. 자, 그럼 일단 2기 예정 신고 기간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들어가고 7월부터 9월 자, 그럼 첫 번째 대백전자의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컴퓨터 10대를 구입해서 자, 그럼 접대죠. 그러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갈 건데 세금 계산서는 몇 매죠? 한 매죠. 그리고 9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한 매 9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긴 세금 계산서 매수지 개수를 쓰는 게 아니죠. 자, 다음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10만 원을 주식회사 비정카센터에서 지출함. 그럼 우리 천시시초가 했으니까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죠. 그럼 비용용 소형승용차 유지에서 판매 10만 원이다.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신라건설로부터 공장 부지 조성 비용으로 지출한 600만 원. 자, 그럼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쓰는 돈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에 장부에 계정항 뭐라고 하죠? 토지라고 할 거죠. 토지라고 쓰는 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 불공제 사유로 600만 원. 판매
600만 원이고 다음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현대전자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함. 이번에 면세 사업에만 쓰기 때문에 면세 사업 관련인 거죠. 그러면 우리 매입세액 공제 안 되니까 우리 면세 사업 관련에 한매 25만 원을 써주고 다음 한국화학으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 원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됨. 세금 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됨. 그럼 지금 얘는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는데 착오로 기재가 된 거고 세금 계산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누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건 여기에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작성을 안 할 거예요. 공제 안 되는 상황인 것만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컴퓨터 회사 3005번으로 가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1월부터 3월 자, 그리고 자, 얘는 없어도 돼요.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우리 그 과세 사업자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있는 우리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탭하고 그리고 우리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하고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하고 매빙예.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로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이 탭은 안분 탭이라고 하고 얘는 정산 탭이라고 하고 얘는 일반적으로 재계산 탭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사업자가 쓰냐면 겸용 사업자들이 쓰는 거예요. 겸용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과세 사업에 물건을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사업에 관련 있게 쓰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에 쓴다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어쩌 우리 붉은이 사회에 면세 사업 관련 있잖아. 그러면 공제를 못 받죠. 그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쓰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사면.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사업 한 비율만큼은 공제해주고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불공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안분하는 거예요. 이런 명칭만 안분 탭이다, 정산 탭이다, 재계산 탭이다라고 이름만 있는 거지.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불공제를 하고 과세 사업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해주도록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 있죠. 그
우리가 물건 산 거 담는 카트, 그건 과세품이죠. 카트는 면세품에 본 적 없잖아. 그럼 과세품이면 우리 사업에 쓰기 위해서 당연히 카트를 샀어요. 그러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마트는 겸용사업자예요.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삼품들도 팔고, 그리고 일반 우리 과세품들도 많이 팔죠. 뭐 세제, 샴푸 이런 거. 그럼 이 카트를 과세 사업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면세 사업에만 쓰는 것도 아니죠. 같이 쓸 거잖아. 과세용, 면세용 이렇게 카트 나눠져 있는 거 본 적 없죠. 그러면 그 카트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할 거냐 그거예요. 그럼 이 탭이 나눠져 있는 건 안분계산 내역은 예정 신고할 때에 쓰는 거고 제출하는 거고,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확정 신고할 때에 제출하는 거고, 재계산은 고정 자산만 가지고 확정 신고 시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계산은 말 그대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건데, 다시 계산하는 건 우리가 사업할 때에 어떤 과세기간은 면세품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어떤 과세기간은 면세품이 작게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으로 오랫동안 쓸 건데, 이걸 한번 사왔을 때의 결정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사업 비율이 바뀌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시 다시 계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재계산 탭인 거예요. 그럼 원래 원칙은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확정신고 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불공제 세액을 빨리 빼내고 싶은 부가세법의 의지로 임시적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볼 건데, 자 먼저 그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탭을 보면, 자 얘는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예정 신고 시에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자 면세 비율, 면세 사업이 너 몇 %야다라고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을 기준을 잡아 보면, 자 여러분이 겸용 사업을 해요. 그럼 면세 사업 비율이 몇 %냐라고 따지는 걸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사실 뭐가 잘 팔릴지 모르잖아. 과세품이 많이 팔리면 과세 비율이 높다 할 거고, 면세품이 많이 팔리면 면세 사업 비율이 높다 할 거고, 나는 사업자니까 뭐든 많이 파는 거지 뭐 과세품 더 팔고 싶다 이런 건 없죠. 사업자는 소득이 중요한 거지 부가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도 그럼 너네가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에서 너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총 1억인 거야. 이 중에서 과세품이 7천만 원치 팔았고 면세품 3천만 원 팔았으면 면세 사업 비율 30%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면세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 공급 가액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 공급 가액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럼 이 물건들을 팔려고 사왔을 때 과세품을 얼마만큼 사왔고 면세품을 얼마만큼 사왔니라는 매입가액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 비합리적인 느낌이 들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사온 거, 하지만 얼마 팔린지 모른다면 뭐 이걸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다면 그럼 좀 말이 안 돼요. 예정 공급 가액 기준. 그럼 얼마 팔 것 같니? 정말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마저 적절하지가 않고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디 장소가 있겠죠. 그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마트로 치면 쌀이나 야채, 고기 둔 면적,
공산품을 둔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 비율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 얘가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이론이에요. 이제 지금 이 부분만은 얘는 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이 원칙이에요. 건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건물은 사업 비율이 임대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게 더 맞잖아. 월세가 얼마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그 합리적인 판단이죠. 우리 건물은 과세예요. 그런데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과세품들이 들어갈 건데 이 임대업을 하는데 여기에 은행이나 병원이 들어와 있으면 면세 사업인 거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사무실들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면 과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눌 때는 면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얘가 원칙이에요. 자, 이거 뭐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안분 계산 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1, 2, 3, 4, 5가 나오죠. 우리가 가축 두수를 따질 일은 없어서 지금 얘 빼고 제가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예정 사용 면적 기준이라고 설명한 건데, 자, 제가 원칙이 뭐라 그랬죠? 공급가액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면적을 알려줘도 얘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몰라서 얘를 냈죠. 그럼 나중에 공급가액도 확정되면 다시 재계산해야 돼요. 그러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없는 문제는 없을 거니까 그냥 무조건 1번으로 간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이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근데 당해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 적혀 있죠. 당연히 이번 지금 예정 신고니까 예정 신고 기간 거 쓰는데 자, 얘는 진짜 어렵게 나올 때에 세무이익은 진짜 어렵게 나올 때인데, 단기 매입분을 단기 매각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으로 면세 비율을 산출할 거예요. 예정 신고가 아니고 과세 기간 6개월치. 이번 신고 기간에 산 걸 이번 신고 기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번 기간 동안에 면세 비율만큼 썼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이번 예정 신고 기간의 면세 비율이 30%인데 얘를 2월 초에 사가지고 6월 중순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30% 면세 사업에 썼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만큼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비율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자, 우리 계산하는 공식은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건 과세 면세 사업에 쓰는 거. 자, 참고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면세 사업의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과세 면세 사업 공통 사용분을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사업에만 쓰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 안 받으면 되고, 근데 같이 쓰면 지금 이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액을 이야기하는 건 같이 쓰는 것만.
같이 쓰는 것만. 그럼 이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면세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분 탭이죠. 예정 신고 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예정 신고 기간의 불공제세액은 얘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1번 칸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그럼 이게 공식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통매입 공급 가액을 쓰고, 그러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지게 되니까, 그러면 공통매입 공급 가액이 나오게 매입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면세 비율을 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에 총 공급 가액을 쓰고 분자에는 면세 공급 가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나올 거잖아. 1억 분의 3천 이런 식으로. 그럼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도록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해 줘야 되는 값이 이 값을 써주고, 그리고 이 값을 써주고, 이 값을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줄 거예요. 면세 비율까지도 총공급가액, 지금 총공급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아이고, 지금 총공급가액이라고 말한 얘는 뭐냐면 예정 공급가액 더하기 죄송해요. 과세 공급가액 더하기 면세 공급가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총공급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얘 둘이 합친 거에 면세. 우리 안분할 때가 둘이 합쳐서 이 중에 너는 몇 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율 구하기 제일 편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건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제 설명이 더 어려워요. 컴퓨터 보면 지금 이것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문제에서 어떤 숫자를 쓰는지만 인지하면 끝이에요. 어떤 숫자를 쓰는지.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봅시다. 자, 460페이지에 자, 다음은 460페이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 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1일 불공제 매입세액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이건 일단 뒤에 보고, 자, 그럼 지금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액, 이걸 먼저 공통으로 쓴 거 매입액을 알아야 이걸 안분할까 볼 거잖아. 봤더니 7천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700만 원인 거 산 게 있고, 그럼 동기간의 공급가액이 과세 사업이 4천, 면세 사업이 6천, 그럼 1억이죠. 그럼 이 중에 자, 면세가 6천만 원이래. 1억 중에 6천만 원이면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죠? 60%잖아. 그러면
지금 매입세액 700만 원 중에 6, 7, 42 420만 원은 공제받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280만 원은 공제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내용은 단순하죠. 그럼 이걸 이제 파이었으니까 컴퓨터에다 쓰면, 자 지금 1월부터 3월 들어와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무조건 1번 공급가액 기준, 방금 면세비율 쓴 게 공급가액이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자 구분해서, 자 공통매입세액 구하기 위해서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쓴 매입액을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그러면 7천만 원이네요. 7천만 원. 자 그럼 여기 총 공급 가액을 쓸 건데, 자 우리 아래 보시면 지금 이 면세 비율 있죠? 얘를 구하기 위한 총 공급 가액인 거예요. 그럼 얘가 제가 과세 면세 합친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 문제에 4천 6천 합치면 1억. 그런데 면세 공급 가액은 6천. 그럼 60%잖아. 그죠? 그래서 420만 원만큼 불공제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니죠. 지금 어떤 숫자 썼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총 공급가액을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합친 거라고. 지금 방금 우리 이거 두 개 더 했잖아.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그래서 여기에 1억을 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게요. 1월부터 3월. 그럼 16번에 가서 51번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이라고 51번이 또 있죠. 그죠? 위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얘만 지금 51번에 있죠. 51번에 안 나오신 분은 저장 안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위에 50번은 방금 이 앞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 통째로 공제 안 되는 거. 51번은 통째로가 아니고 면세 사업 비율만큼만 불공제 시킬 거. 그래서 그래야 얘네들 다 합쳐서 지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16번에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420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제가 얘 지우고 보면 지금 여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이것도 지우면 보면 420만 원만큼 동그라미 나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제가 전도 아니고 어제인 것 같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그 지금 문제에서 원재료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매입할 때에 51번 매입과세 7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주고 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7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만큼은 원재료고 대변에 현금이다 7,7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51번 매입과세로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 부가세 대급금이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는 280만 원만 공제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420만 원은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지금 얘가 그럼 면세 비율이
60%면 우리는 이 60%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었으니까 420만 원만큼 줄이게 되겠죠. 그죠? 왜 줄였는지 이해가시나요? 사올 때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우리 전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 처리 안 됐죠. 전에 접대비로 되거나 공제 안 되니까. 그럼 얘 원재료 산 건데 지금 420만 원 공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지. 관세하고 차이 없잖아. 공제 안 되면 다 관세도 원재료 쓰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도 원재료 샀기 때문에 나간 거니까 얘 산 거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원재료라는 게 아니고 카트였다, 비품이었으면 비품이라 썼겠지. 그죠? 화물 트럭이었다. 화물 트럭은 공제되는데 과세 면세 같이 썼다면 여기는 차량 운반구가 되겠지. 소모품비였으면 소모품비라고 했을 거고. 자, 이해 가나요? 이해 갔나요? 자, 이해 갔나요? 라고 몇 번 물어볼 때 하나 더 응용해서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이번 다른 경우를 볼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입할 때 이건 여러분이 실무에서 자, 참고로 안분 정산 재계산은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무조건 해요. 이거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래처가 돈만 되면 다 팔지 가세품 연습 안 따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짜증내는 게 나중에 재계산이에요. 실무에서. 그런데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자, 매입할 때 이건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쓸 걸 사면서. 그러면 54번 불공이라고 처리하면 얘가 원재료라면 차변의 원재료고 공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7,700이다라고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이 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매매처 전표를 보면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살 때 51번 매입 과세로 7천만 원에 뭐 또 하필 이런 회사야. 자, 샀어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차변해 왔죠. 그런데 54번 불공이라고 해서 얘를 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얘를 외상이든 뭐든 7,700만 원으로 이렇게 분괴될 거다 이 이야기예요. 분괴 이 두 개 차이 부가세 대급금 이야기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잘 가죠. 자, 이해 가셨죠? 그럼 좀 이따 여러분의 눈썰미를 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봤더니 면세 비율이 60%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살 때 전부 다 공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40%는 과세 사업에 썼으니까 거꾸로 40%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얘는 전부 다 공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만큼 뺐는데 얘는 그냥 아예 공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공제되는 만큼은 다시 빼줘야 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원재료 매입 가격은 그럼 7,420만 돼야 되는데 얘는
700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세 비율이 40%만큼 280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높여줘야 되겠죠. 왜 280만 원 높였는지 이해가시나요? 40% 4728. 그럼 이 돈만큼은 이번 거꾸로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사올 때 어떻게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걸 빼낼 거냐, 공제되는 걸 인식시킬 것이냐, 이건 미래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으로 다가갈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처리하고 나면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 480만 원 공제 안 받고 원재료고 28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장부에 남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올 때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차이죠. 그럼 왜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얘 420만 원을 지금 얘가 계산해 주니까 얘가 편하게 보이죠. 편하잖아. 편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도록 따로 적용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4번 불공 있죠? 이때 자, 제가 여러분 눈썰미 이야기한 게 제가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못 보신 게 맞아요. 자, 여기 불공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안분분으로 하면 여기 불공제 사유에 공통매입세액 계산 안분 계산분이라고 있어요. 불공제를 잡으면 얘를 잡으면 우리 얘 할 때에 제가 이거 하면 불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라 그랬는데 얘라고 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또 얘 54번이 편하게 보이죠. 대신 반대로 역으로 역분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걸 편하게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본인이 하기 편한 거고, 물론 전임자가 해오면 그대로 따라 연결해서 잘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안 빠뜨릴 수 있는 걸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회계 처리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말도 안 해놨고 그냥 공제 받은 걸로 전제 조건으로 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계가 이걸로 들어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오바를 해서 적용 9번 그런 거 써놨는데 이건 차변에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참 지워버리고 싶으면 지우고 싶어요. ERP 프로그램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많이 쓸 건데 제가 점유율 이렇게 전에 표현했죠. 스마트A 30%, K랩 30%, 나머지 40%가 ERP를 써요. 뭐 물론 좋은 ERP 쓰는 것도 있고 그냥 저렴한 ERP를 쓰는 것도 있는데 ERP에서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출고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계정 과목에서 넘어올 때가 있어요. 공장 ERP 쓰는 곳은 여러 개가 있는 곳이니까 다른 곳에서 나한테 들어올 때에 입고라고 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쓰는 게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원재료라고 처리한 거는 얘 때문에 원재료라고 한 거예요. 얘 아니었으면 지금 뭔지 모르잖아 사실. 근데 얘가 원재료라고 해서 원재료 한 거고, 뭐 품목은 여러 가지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우리 안분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예제 가지고 또 봅시다. 7700번에서 컴퓨터사를 7700번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갔는데 이런 부속 서류 들어갔는데 전표 처리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먼저 파악할 게 뭐냐면 공통 매입액이나 공통 매입세액을 구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 있죠. 매입액 과세분 공통분이 있는데 과세분은 공제받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한 이 부분이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공통분 적혀 있는. 그럼 이 공통으로 사용한 이 5천만 원 중에 이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지금 안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00만 원을 안분 계산할 건데 그럼 그 비율을 매출액 공급 가액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과세가 64천만 원, 면세가 6천만 원.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고 한 이유가 세액 빼고. 그럼 이번에도 면세 비율이 60%네요. 그럼 컴퓨터가 300만 원 불공제하라고 내주겠죠. 정보를. 지금 숫자가 쉬우니까 저도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숫자 지저분하게 나오면 뭔 숫자 나올지 계산 이거 컴퓨터에 쳐볼 거예요, 바로.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기간이 2기 예정. 자, 안분 탭에 가는 거는 예정 신고 때 가는 거예요. 예정 때. 자, 그럼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고 아니요. 그럼 공통매입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죠. 자, 신경 쓰세요. 공급가액이에요. 세액 쓰는 거 아니죠. 장난친다고 안분 탭인데 세액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공급가액으로 쓰셔야 돼요. 예, 세액을 500 만들어야 돼요.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 공급가액 안 쓰고 세액 쓸 거거든. 이 다음 시간에 세액 쓸 거라서 얘네들이 장난쳐요. 자, 얘는 공급가액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총 공급가액 얼마죠? 아래 친절에 합계까지 줬잖아. 1억이죠. 면세 공급가액은 6천. 그러니까 60%라서 300만 원이 불공제라고 떴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안분 나오면 할만하겠죠. 별로 안 어렵잖아.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 공급가액 찾고 매출액 전부 다에 면세 매출액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전부 다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정은 쉬워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자주 안 나와요.